철강 알루미늄 관세가 25%만 해도 지금 너무 힘든데 50%까지 확대를 때려버리는 겁니다. 누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지금 하겠다 그럽니다. 6월 4일날 당장. 그럼 시행할 수 있을까? 하게 되면 어떤 영향이 오게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지금 관건인 거잖아요.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 제품에 대해서 50%까지 관세에 2배 올린다고 했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 근거로 했고요. 6월 4일부터 2배 인상입니다. 왜 갑자기 한 거냐? 이거 US 스틸 인수 투자와 관련된 걸로 조금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US 스틸을 막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인수를 승인을 했어요. 조건부 승인이긴 한데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US 스틸 방문을 하면서 피츠버그에 유세 연설을 했고요. 여러 가지 정치적 쇼맨십도 있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미국 기업, 그러니까 US 스틸이 미국 업체로 남아있을 것을 보장하는, 그러니까 US 스틸은 미국에 남아있는데 일본에서 투자한 개념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것들은 미국에서 한다. 이렇게 얘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츠버그의 본사를 유지하고 여기서 고용도 그대로 가져가는데 일본의 투자를 받아갖고 이렇게 움직이게 됐다. 이건 역사적인 블록버스터급 협약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일본 제철의 의견도 반영이 된 거예요. 행복할 거야. 왜? 25%가 관세가 있을 때는 넘어갈 수 있었지만 50%를 주면 더 이상 넘을 수 없어. 근데 니네들은 0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투자를 대규모로 진행을 해가지고 인수를 했는데 미국의 본사를 그대로 두고 결정적인 것들에 대한 권한도 미국이 가지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미국에서 손해볼 게 없는 거라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베네핏을 줘야 되잖아요. 관세 인상 40 할 거야, 50 할 거야? 50 할게요. 라고 일본이 선택을 했다라고 지금 선택권을 줬더니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일본 측의 의견도 반영이 됐다. 이건 뭡니까 그러면은 협상 국면에 지금 진입을 했던 여러 가지 관세 부분들에 대해서 변동성이 불가피하게 됐다라고 우리는 시장에서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EU가 가장 먼저 움직였어요. 즉각적으로 유갑을 발표했는데 800억 유로, 120조 원가량을 지금 GDP에 기여를 하고 있는데 27개 회원국 가운데 22개국에 걸쳐서 500여 개 생산시설이 가동 중인 핵심 제조업이 철강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유럽 길들이기도 좀 있겠죠. 이게 철강 쪽이. 전체 철강 알루미늄 생산량의 20%는 미국 수출, 캐나다, 멕시코에 이어 세 번째 규모로 대미 수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EU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25도 힘들어 죽겠는데 50이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는 유럽 입장에선 당연한 거죠. 글로벌 경제에 추가적인 불확실성이 초래했다. 대서양 양측의 소비자와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관세 조치에 대응해 추가적 대응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라고 밝힌 겁니다. 특히 상호 해결책 도출되지 않으면 기존 및 추가적인 EU 조치가 7월 14일부터 발동된다. 그리고 우리 더 일찍 할 수도 있어? EU도 좀 강공을 지금 펼쳤습니다. EU는 지난 3월에 미국 행정부가 철강에다 품목별 관세 25%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EU 내에서 역내에 철강 산업 보호하기 위해서 세이프가드를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지금 무역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주고받을 거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EU하고도. 그러니까 미국이 EU에 대해서 처음에 50% 올린다고 했다가 이거 7월 9일로 미룬다 그랬잖아요. 7월 9일은 뭐냐면은 전 세계에 대해서 전 세계 국가에 대해서 상호 관세가 끝나는 날이 7월 9일이에요. 그리고 7월 9일 날 50% 때린다고 지금 밀어놓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 또 이제 50% 품목별 관세를 철강을 때려버리니까 EU에서는 우리도 지금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굉장히 강하진 않은 것 같아요. 어조가 엄청 세진 않은데 이 정도 말은 해야지 그 영내에서 입지가 있을 테니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하고 별도로 해갖고 지난달에는 미국 철강 관세 발효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33조 원 상당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여하려다가 일단은 보류를 해놓은 상황이어갖고 유럽도 지금 뭐 자칫 얘기하는 거는 우리 쓸 수 있는 카드 많고 더 빨리 쓸 거야. 7월 14일 이전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어요. 독일도 당연히 반발을 하겠죠. 이거는 엄청난 그 부담이 될 거다는데 어떤 그 액션을 하겠다 독일은 뭐 그런 건 없어요. 영내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독일도 지금 멘트를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잖아요. 사실은 우리나라 때문에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신 거고요. 25% 관세 때려도 힘듭니다. 우리나라는. 25% 관세 뭐 해도 일기 때는 쿼터제 때문에 무관세로 넘어가긴 했는데 야 이게 철강 관세가 25에서 50%로 오르면은 일단 미국 내 수요 위축으로 미국 시장 판매 감소는 그냥 이건 삼척동자도 아는 얘기고 당연한 거고 판매가 거의 불가능해진다고 거의 보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다만 우리만 그런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이 우리가 올라가고 일본 US 스틸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은 무관세니까 그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고 미국 역내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은 무관세니까 그런 가격 경쟁력 차이가 더 벌어질 수가 있겠죠.
철강은 기본적으로 영업이익이 낮아요. 성숙기에 접어든 산업이기 때문에. 근데 관세 인상을 해버리면 관세가 어디로 전가되냐면 가격에 전가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럼 그거를 감내하는 수준 폭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이미 25%여서 쉽지가 않은데 50%로 넘어나게 되면은 사실상 대미 수출은 불가능한 수준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러고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출 규모인데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한민국의 전체 철강 수출액 가운데 미국 비중은 13%입니다. 적지 않아요. 미 상무부 통계를 보면은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한국, 독일, 일본 등의 순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비율이 높은 국가인 거죠. 1월부터 4월 이미 10% 정도가 감소를 했는데 지난해에 그래도 철강이 좀 판매가 됐었나 봐요. 그래서 지난해에 판매가 됐던 그런 기저효과가 있는 데다가 1월부터 4월도 이런 25% 품목별 관세 효과도 일부가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로 불확실성의 철강 같은 영향은 한 몇 달 있다 나타나는데 5월, 6월부터 확인될 것으로 보이는데 하필 그때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그 추세가 있는 그 사이에 관세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정적인 지금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 거래요. 이대로 가면 당연히 직접적인 타격은 뭐 이거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잖아요. 예. 가격 경쟁력 붕괴가 되면은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죠. 그럼 가격 인상이 되면은 경쟁력이 하락하겠죠. 경쟁력이 하락하면 판매가 감소되겠죠. 직접적 수출 타격이 오겠죠. 실적 부담이 커지겠죠. 이거는 그냥 모든 통상적인 업황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다행인 거 하나는 전 세계 국가의 50%라는 거죠. 일본 US 스틸 들어가 있는 거 요거 제외하고 그 다음에 미국 내에서 만들어내는 그 미국 내 자체 공급망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하니까 그거를 제외하고는 근데 걔네들하고 경쟁해서도 지금 어쨌든 간에 판매량이 줄어드는 건 불가피하다라고 그냥 러프하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대미 수출을 볼 때 한 29억 달러가 미국 향인데 여기서 또 어떤 게 피해가 클 것 같냐면 자동차 강판, 강관, 냉연, 도금 강판. 그럼 요거 만들고 있는 애들이 포스코, 현대제철, 세아제강, 동국제강. 근데 동국제강은 국내 향이 굉장히 크긴 하지만 전방위적으로 지금 고정비가 높아갖고 수익성에는 직격탄을 좀 맞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단기적으로 투심 위축은 뭐 당연하죠. 실제 시행 여부와 무관합니다. 이거는. 이게 진짜로 6월 4일 날 할지 안 할지 가봐야 되는 건데 그거하고는 무관하게 단기적인 악재가 분명히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주말에 이 뉴스가 발표된 것을 고려할 때 철강주의 변동성은 일부는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나왔고 이번에도 나왔고 그러면 이제 강도는 좀 약해질 수가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50% 관세 부과 장기화가 되면은 철강업 전반적으로 피크아웃 얘기 나옵니다. 예, 그래갖고 건설 경기 침체되고 미국 수출 타격 입고 투심 위축되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진짜로 되는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다시 유예를 시키는지 장기화되는지 이 측면으로 나눠서 보는 건데 지금은 뭐가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불확실성 때문에 조금 변동성이 당장 생길 수가 있다. 당일에는 이런 건 우리가 감안을 해야죠. 변수는 뭡니까? 관세 회피용 현지화에 성공하거나 투자에 관한 것들을 통한 적극적인 협상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 그러냐면 이거 피하고 싶으면 여기다 투자해 라고 하는 거잖아요. 회피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현지 생산입니다. 현지 생산은 무관세라고 강조하고 있잖아요. 일본도 US 스틸 인수로 방어 전략을 확보한 거잖아요. 국내 기업은 현재 합작법인 인수보다는 지금 어떤 식으로 갔어요? 8조 5천억 원 투자를 단행한다는 계획을 일찍이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현대제철이랑 그 다음에 포스코랑 같이 들어가는 이 방법들로 8조 5천억 원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현지 투자 확대를 관세 면제 인하 조건으로 좀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충분히 그런 조건의 지렛대가 될 수는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생산하고 투자하면 관세 안 매기겠다는 게 트럼프의 핵심 논리잖아요. 한국 철강업계도 맞춰서 움직이고 있는데 포스코, 현대제철, 미국 루이지애나 제철소 8조 5천억 원 투자 추진 중이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거죠. 즉 철강 관세를 피하려는 현지화 전략은 우리 하고 있고 투자를 미국 노동시장에 기여한다. 안보산업협력 관점으로 좀 강조를 하고 근데 이게 당장은 안 먹히고 있는 상황인데 또 이제 협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라도 조금의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근거로 삼는 232조 무역 확장법 이게 면세 예외 승인 협상 카드로 유효하게 작동 가능할 수 있다라는 분석은 충분히 할 수가 있다라는 게 시장의 의견이에요. 실제로 US 스틸 인수도 미국이 통제권 갖는다 그랬잖아요. 조건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허용을 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블록버스터급 계약이라고 한 게 통제권은 미국이 갖고 미국의
피치보기에 그대로 두고 사람들의 공장을 그대로 돌리고 노동자들도 그대로 일자리를 갖게 되고 일본이 투자한 개념으로 지금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 WTO 제소 이거 가능성이 할 수는 있죠.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리고 실행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할까에 대한 궁금증들인 거예요. 미국 공급망에도 이게 충격을 좀 줄 수가 있거든요. 미국 자체적으로 공급망을 이제 감당을 못하게 될 확률들이 있어요. 이게 물량을 보면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수용 기업들의 국내 이해관계, 이 국내는 미국입니다. 미국 내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을 또 어떻게 잠재우느냐. 이것도 지금 상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미국이 모든 철강 수요를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라 그러면 정말 이거는 다른 국가한테는 뜨악이죠.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수입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50% 관세율은 자국 공급망에 상당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리고 실제 시행 여부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정치적 경제적 배경을 고려하면 일단은 시행을 시켜놓고 협상에 들어가거나 상당 부분의 유예를 시키지만 계속해서 50%를 유지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시행 후 조절 혹은 면제 기준 마련 등이 거론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50% 인상은 대선용 정치 이벤트, 대선용은 아니고 왜 대선용으로 적혀있지? 정치 이벤트 성격이 강한데 철강 노동자의 표심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관세 인상 발표 이후에 소셜에다가 자랑을 하는 것도 그런 부분들, 앞으로의 선거나 이런 지금의 그리고 정치적인 그런 부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분명히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분석들이죠.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 승인, 미국 안보와 경제를 위한 투자자다. 얘네들은 경쟁국의 철방에는 장벽을 강화하는 정치 경제적 패키지를 우리는 내줄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얘네들의 통제권을 갖고 있다. 근데 우리는 단순하게 투자만 받았다라는 거예요. 즉 미국이 통제권 갖는 구조에서 미국에 대한 투자는 큰 이득을 주고 경쟁국에는 장벽을 높여준다. 그러면 자국 산업 보호, 노동자 보호, 선거 표심까지 고려한 거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법정 리스크 없니? 그 지금 상호관세위원이라고 판결 내렸잖아요. 근데 항소를 했고 항소 법원에서는 관세 지금 살려놨죠. 트럼프 대통령은 여론이나 법적 논란을 좀 무시하거나 조금 강행하려고 할 확률이 높아요. 정치적 효과를 최우선으로 밀고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게 이게 분석입니다. 그대로의 지금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 회피는 불가능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협상 교착 등의 정치적으로 드라이브를 걸 필요성도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철강 산업을 통한 정치적 존재감 복원, 보호 무역주의 재가동 그거에서 굉장히 좋은 카드였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실제로 추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50% 관세부가 지금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실제 부과 가능성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단기적 변동성이 불가피하고 이후에 국가별 관세 조정 혹은 관세 유예가 나올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7월 9일까지 얘네들도 EU 50% 유예한 것처럼 이것도 7월 9일까지 유예를 시키거나 시행한 다음에 조금 다시 미뤄두거나 어느 정도의 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런 카드도 충분히 고려를 해볼 수가 있긴 한데 그거를 바라보고 지금 낙관적으로 보기는 상황이 좋진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이 부분을 조금 이제 각자 판단을 잘 하시면 되고 상황별로 주춤하던 관세 이슈가 다시 올라오니까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철강뿐만 아니라 기타 업종으로도 긴장감이 번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호관세에 제동이 걸린 거니까 상호관세 그러면 뭐 품목관세로 계속 때려버리지 뭐 그러면은 품목관세에 더 힘을 줘갖고 관세를 통해서 정치적 존재감이나 보호무역주의 재가동 이런 것들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는 감안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수 변동성이나 업종별 변동성 등에 좀 감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